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주식 거래 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청원이 현재 13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대해서도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자본시장과 관련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로서는 나름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무브를 기대하면서 과거 정부와는 달리 부동산 관련 세제는 없고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히려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 이유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라고 했는데 실상을 봤더니 증시 침체를 위한 세제 개혁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턱없이 낮추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도 그 혜택을 받기 사실 어려운 수준까지 기준을 높여버리고 또 감액 배당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없던 세금은 만들고 있던 세금은 올리고 또 주던 배당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증시시장 활성화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증권시장을 죽이는 그런 세제 개편안이 되었다라고 투자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군요.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예. 자, 그러면 세제 개편안 내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세제 개편안 내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인데요. 한국에서는 양을 키우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양도 소득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양을 키울 수 없다. 예. 예,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웃고 넘어가는 건데요. 뒤에 드릴 말씀들이 사실 너무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내용들이라서 네, 우리가 잠깐이나마 좀 이렇게라도 웃음거리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고 하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연말마다 쏟아지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50억 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가 얼마나 되고 생각해보면 정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오너들은 양도세를 낸다고 해도 보유한 주식을 팔 수도 없을 텐데 진짜로 시장이 왜곡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연말만 되면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인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12월만 되면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게 확정시 되면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앞서서 11월이나 또는 10월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9개월만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대략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존의 50억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략 한 2,000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2,000명이면 지금 국내 상장된 주식이 총 2,600 종목이니까요. 말 그대로 정말 대주주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비싼 차를 타고 가장 큰 자리에 앉아 있는 회장님들이죠. 예. 이런 분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받겠다라고 하는 건 누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동의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기준을 10억으로 낮췄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략 숫자가 한 15,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확 늘어나게 되는군요. 예. 근데 사실 15,000명 정도도 지금 국내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1,500만 명이니까요. 예. 극히 일부분이죠. 퍼센트로 따지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10억으로 낮추게 되면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는 10억 낮추게 되면 기존에 50억에서 세금 받던 것들을 10억까지 다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10억 밑으로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역시 같은 현상이 또 반복되는군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폭락하는데 정작 세금은 걷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반대 청원이 현재 13만 명을 넘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건 정말 특정하게 일부 대주주들한테만 세금을 가세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만약 정부 말이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10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흥분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반대 투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정부의 이 세제 개편이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로 옮겨진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정부는 지금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양도세 대상이 10억이든 50억이든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증권 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되돌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당초 금융투자소비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가 됐던 만큼 원위치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거였기 때문에 예. 근데 다시 지금 금투세가 취소된 상황이니까요. 예. 증권거래세는 원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나라의 곳간이 비었지 않습니까? 예. 네, 어디서든 세수를 짜내야 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다시 원복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시기와 절차, 그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이제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 이 예. 시점에 네, 뛰려고 하는 선수의 다리를 일단 잡아버린 거죠.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과거에도 거래는 증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증권 거래세율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수를 늘려야 하는 만큼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저희가 세금은 세금대로 걷지 못하면서 욕망 먹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시장이 지금 정말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5,000포인트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증권거래세는 가격과 거래량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굳이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또 주가가 올라가면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세수는 늘어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굳이 지금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증시만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정부가 추정했던 것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한 4배 정도까지도 증권거래세로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판을 엎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건 세금은 세금대로 걷지 못하고 투자자들은 정부가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 수단들을 총동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반대 정책을 내놨으니까요.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증권 거래세의 수준.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증권거래세를 걷지 않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008%를 걷고 있거든요. 0.0008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0.2%로 인상한다고 했으니까요. 대략 한국이 한 250배 정도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금융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그런 것들을 다 상계해서 세금을 물리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그렇지 않고 손실은 너의 책임, 하지만 이익이 나면 다 세금 내라. 이렇게 예. 하니까 투자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또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 과세인데요.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소득세로 물리는데 이 기준을 대폭 올려서 배당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죠. 정부안 어떻게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소영 국회의원이 이 안을 발표하고 나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고배당주나 또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정부가 발표한 안을 봤더니 세율은 대폭 올리고 또 반대로 그 배당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 한없이 높여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은 더 받고 막상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숫자는 줄여버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죠. 예. 그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들이 배당을 대폭 늘리는 유인이 안 되겠군요. 지금 기준으로는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고 세율이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제안을 했던 20%에서 25% 세율과 비교를 하면 35%로 결정이 되면서 좀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 논의보다 후퇴한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세금은 세금대로 못 걷고 시장은 시장대로 망가지고 주식시장은 갈수록 더 침체 국면으로 갈 게 뻔한 이런 결론을 왜 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뭐 시장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자, 말씀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 배당을 많이 받는 대주주나 큰 손들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부자 감세 지적이 여당 안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부자들한테만 일방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 부자 감세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장 부자와 전혀 조건이 맞지 않는 또는 그 10억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부자들한테 일방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고요. 약간 이렇게 좀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국이 한참 경제 개발을 할 때 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저희가 만들 때 당시 많은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반대 논리가 이거였죠. 왜 차 가진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드느냐? 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본시장에 고속도로를 놓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일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증권시장이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하면 지금 한국의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도 아니고 국도도 아니고 예. 먼지 펄펄 날리는 지방도로 비포장도로입니다. 정도. 예. 이제 좀 고속도로 깔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결국은 차 가진 부자들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지난 7월 11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여의도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자,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증권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과세율이 후퇴하면서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포함이 안 된다면 국민들이 중간 배당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대로라고 하면 벌 수 없습니다. 예, 단호하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자,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턱없이 낮췄기 때문에 연말마다 계속 매물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을 팔고 가야 되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고요. 그다음 배당 투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게 배당 투자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걸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배당을 바라보고 길게 가져가라?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가 빠졌죠. 자,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코스피 5천을 내걸면서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볼 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이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 시중의 유동성만 하더라도 4,500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이 엄청난 유동성이 결국은 부동산 아니면 증권시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으로 가게 되면 정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터주자라고 한 건데 이번 세제안대로만 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가지 말고 더 부동산에 투자해라, 이런 시그널을 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코스피 5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찬물을 끼얹었다고는 하지만 자, 여당에서 상법 개정안 2차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8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좀 상쇄시키지 않을까, 이런 역할을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한국 증권 시장을 이야기할 때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한 단어가 따라 붙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없이 불리한 잘못된 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법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건데, 만약 여기서도 정부가 또 이 세제 개편처럼 후퇴된 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 폭락대와는 차원이 다른 증권 시장에 샥이 올 겁니다. 예.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정부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말로는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무브를 외치고 있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건 부동산 세금과 비교를 해도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3억 8천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건데요. 이런 지적은 좀 타당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추위와 더위 그리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집과 투자해도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되는 주식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단순히 이 두 개의 금융 상품을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2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10억을 벌었던 100억을 벌었던 1000억을 벌었던 거기서 오래 거주하게 되면 80%까지 세금을 면제시켜 주거든요. 예.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비율도 부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또 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세제안이라고 하면 네,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현명한 결정입니다. 예. 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해지자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8월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번 대통령은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센 어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정말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면 세제 개편안 마지막 조율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 시장에 던졌던 이 충격적인 세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예. 시장에 사과하고 원복시켜주는 게 맞죠. 예.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정부가 해야 될 정말 험난한 과제들, 이를테면 교육개혁이나 또는 노동시장 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 개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제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정말 믿고 따라와 달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바꾸겠다라고 해도 국민들이 사실 동의하기 힘든데 벌써부터 이렇게 어제 했던 얘기와 오늘 한 말이 틀려지게 되면 어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빨리 이 잘못된 세제 개편안을 취소하고 원복하고 그리고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위한 정상적인 선진화의 길을 가는 것이 나머지 정책들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